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2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어떨까요? 우리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LG화학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1등은 부광약품, 2등은 LG화학, 3등으로 내려가나요? 메디포스트 1.5%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LG화학이 40%로 가장 많이 실려 있네요. 자, LG화학은 지난주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화학주들 거기 상승세에 동참을 조금 했다가 다시 좀 밀립니다만 일단 쌍바닥 구간 정도에서 좀 잡아주신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가 조금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수급이 약간 꼬였다라는 분석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부광약품의 경우에는 한 8%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한 13,000원대에서 계속 다지기 중이라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메디포스트가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오늘 계속 끌고 가실지 일단 재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AS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도 한번 보죠. 지난주 두 종목 언급하셨었는데 한 종목만 뜨는 거 보니까 다른 한 종목은 아예 매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로엔케이가 20% 물량만 잡혀서 0.6% 조폭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렇네요. 로엔케이 0.6%, 그러나 물량도 20%밖에 안 잡혔고 이마저도 사실은 오늘 잡힌 것 같습니다. 7% 마이너스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양봉 났을 때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지앤콘은 일단 매수 자체가 안 되면서 40% 물량은커녕 0.1%도 물량 자체가 잡히지 않은 모습. 오늘 재시도 하실까요? 자,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부터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가서 상세하게 AS를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예, 부강무약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7월 18일 편입 이후에 상당히 좀 오래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포트 상황이 변화를 조금 주겠지만 부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 관점 내지는 우상향 관점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 추천을 그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 들어서 이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이제 중국 시판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치가 상당히 좀 그 성장성, 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구간상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수급 상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계속 빠져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13,000원의 지지, 13,000원 영역권에서의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들어갈 때는 7월 말에 형성을 했던 14,000원은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하고 손절선하고 가격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7월달 그 소개시켜드린 당시에 이제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5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이제 12,500원 이하 구간으로 살짝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인데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참 그 매매 자체가 시청자분들도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매가 쉽지 않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10만원 돌파 이후에 12만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10만 2,600원 정도 오늘 종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원 영역권에서의 저항 부침이 계속 있었고요. 6월달, 7월달, 8월달 초까지에 거쳐서 10만원 부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올라선 다음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만원 이하 구간 가격 레벨이 다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그 3, 4월 달 구간 안에서 밴드를 그렸던 이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만원과 12만원 사이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보다도 종목의 이제 개별적인 수급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개별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을 크게 신경 쓴다라고 하신다면 그 매매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전략은 그대로 좀 가지고 받는 세를 좀 기다려 보시되 12만원 정도까지 이제 다시 재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나
종목군의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살펴서 수정된 전략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그러니까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이미 얼마나?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조정을 강하게 준 종목보다도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같이 수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한 번에 그 하락한 가격 조정을 준다라고 해서 그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죠, 말 그대로. 네네. 그래서 그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옆으로 굉장히 계속 눕는다라고 하기보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의 우횡보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10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 20% 진폭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형사들과 같이 이제 우횡보한다라고 해서 기간 조정을 얼마나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제 짧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만 원 선까지 이제 재반등이 일어날 때 수급 상황과 그 모멘텀 거래량? 상황을 좀 예. 살펴서 가격 전략을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화학인데요. 역시 답은 중국에 예. 금요일 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LG 화학을 설명을 해드리면서는 중국 증시 상해종합 지수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증시가 장중에 이제 4%, 4.5%가 5%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하루 동안에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숨을 고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의 매출 비중의 대부분 자체를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향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향 모멘텀을 가장 진하게 받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증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는 화학 업종군들이 순환매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 조정이 조금 그 지루하게 펼쳐지면서 종목군들이 좀 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도 종목군들이 다시 재발락을 그러니까 바닥 구간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나 이후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심리 컨트롤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2100포인트를 좀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8월 중에 이제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고 하루 만에 그 약 이제 2, 3주 동안 머물렀었던 2100포인트 이하 구간은 하루 만에 이제 21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100포인트의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2300에서 2400포인트 영역권까지의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과연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진하게 반영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LG 화학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현금 20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2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현금 비중을 활용을 해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비중을 추가적으로 좀 만져줄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 이제 금요일 날 봤듯이 중국 증시도 우리 또 화학주들도 예, 중국에 한번 쭉쭉쭉 오르기 시작하면 그 추세적으로 특히 오른다라면 우리 화학주들도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간 못 보여줬던 상승세를 언젠가 보여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오늘의 관심주도 공개를 받겠습니다. 김진 전문가님, 지앤코 안 잡혀서 아쉽고요. 오늘도 좀 빠져서 오늘은 잡히려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제가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 그 두 종목 중에서도 한 종목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서 반만 반만, 잡혔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일단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일단 차트로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랑 뭐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고 뭐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 뭐 3,000원까지 딱 찍으면서 겨우 1차 매수가 잡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끊어서 40%의 비중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로 살펴보시면 상승을 쭉 이어나가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본적인 순고리가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는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9월달, 8월 말부터 9월달에 트렌드 자체가 밑꼬리 부근을 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손절 라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3% 또는 3% 이내로 손절 라인이 짧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뭐냐면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끊기게 되게 되면 다음 달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미리 먼저 그거에 대해서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 다음에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밑으로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기본적인 물량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이어나갈 때 물론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시장의 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로엔케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수급을 받게 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밑꼬리 짧게 손절 라인 잡아놓고 욕심을 조금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추가 비중 20%는 2,900원으로 마저 잡아놓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2,800원, 100원 차이로 손절 라인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5,400원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못 잡았고 사실 추천 다음 날 40원 차이로 또 안 잡힌 지엔코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엔코도 그렇고 지금 참 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잠잠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종목이나 강한 종목들이 가격대를 다운시켜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때문에 또는 여타 다른 종목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급이나 이런 변동성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엔코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추천 들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가격대 자체에선 큰 변함은 없습니다. 요 종목이 뭐 올라와서 안 잡혔고 뭐 이런 구간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또 다른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 없이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적으로 개별주나 좀 중기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로 기간을 보고 삼을 때 종목들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전 타이밍에 조금 더 빨리 잡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번 주는 조금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마감 자체가 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4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가을대 2,400원 그대로 시키면서 2,400원에 종목 비중 40% 바로 실어 나가도록 하였고요. 로엔케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틀리죠.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분할로 잡아 나가는데 목표가는 한 가지였고요. 지엔코는 한 가지로 가을대로 잡아 나가는데 목표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요거를 살펴보시면 목표가 자체가 1차 목표가가 3,4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가 3,900원 라인 요 선만 좀 지켜주시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부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쭉 이어나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부근이 2,300원으로 저점이 찍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자체는 그보다 한 1, 20원 정도 낮게 2,280원으로 손절 라인을 형성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AS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포트에 어떻게 두 분의 멘토님이 변화를 줄지 잠시 후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지훈 전문가님 포트 변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세 종목이 편입돼 있고 20% 정도 현금 비중이 있는데요. 네. 그 20%의 현금 비중을 내일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부관약품과 LG화학을 각각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싣고 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그 LG화학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5월달 저점 이후에 추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호남석유라는 화학주, 또 다른 화학주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밑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개인의 보유 수량입니다. 개인의 보유 수량이 가장 많았을 당시가 종목이 뭐 28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할 때죠. 그리고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군 지금 LG화학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 5%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어제 오늘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다시 해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구간상에서 내일 시초가의 10% 정도의 비중 추가를 해서 총 50%의 비중으로 좀 단단하게 비중을 좀 실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포트에서요, 예. 화학주로 절반을 채워서 이제 뭔가 예. 강한, 지금 뭐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35만 원 상승을 기다리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철강주를 반을 싣기도 조선, 건설, 은행 예. 다 좀 물음표가 화학보다는 더 이렇게 한 3개 정도 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뭐 지난 7월 달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이 이제 부진한 당시에도 이후에 상승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LG화학군 같은 경우도 이제 2, 3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화학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얘네들 화학 업종이죠. 화학 업종에 이제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구간상에서 또 다른 대외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깨진다라고 해도 깨질 그 말 그대로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리스크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업종이 화학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인데요. 저 잠시만요. LG화학 그러면은 10% 예. 정도 추가 매수를 내일 얼마 정도에? 그렇죠. 예, 예. 내일 아침 시초가의 공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0만 원 선, 그 31만 원 이하 구간상에서는 뭐 실제 가격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고 있는 종목 잡아가지고 미래에 좀 좋은 수익 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내일 그 아침 시초가에 10% 정도 편입을 하고 기존의 목표가인 35만 원과 손절가인 28만 9천 원의 가격은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관약품인데요. 부관약품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보유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 실제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뭐 13만 5천 13,500원이죠. 1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한 달 내내 이제 13,000원과 13,500원 사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상에서 눌림목을 한번 주면서 저점을 이번에 새로 줬거든요. 9월 초에. 네. 그리고 나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와 같이 저점이 계속 부딪히면서 튀어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점 영역권 같은 경우도 확장형으로 좀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를 그릴 때는 수평된 모습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이제 확장형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구간상에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탄력을 좀 급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는 좀 적절하다라는 관점에서 내일 아침 시초가에 이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요. 기존의 목표가가 이제 1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손절가가 1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네.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개인분들, 그리고 제가 만약 부강약품을 샀었더라면 사서 이제 거의 목표가에 한 1,000원 차이 14,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네. 점점 수익이 줄면서 네. 이 종목 말고 딴 거 한번 가볼까? 네. 저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네. 하면서 보통 이제 포기라고 되거나 이제 종목 교체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나간다 하면서 비중을 더 실으시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에리나 씨가 말씀하시는 네. 그런 내용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8월 달에 19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른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고점이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횡보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비용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김지훈 전문가님처럼 단기적으로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 상당히 좀 아쉬울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주식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에 매매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쉽게 매매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따라하기 편한, 좀 예. 쉬운. 예. 그래서 보안약품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세요. 예, 그러면 네. 이후에 단기 급등주만 못지않은 빠른 상승세도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강약품도 내일 그냥 시초가에 추가 매수. 예, 맞습니다. 아침 시초가에 추가 매수를 하고요. 기존 목표가인 15,000원과 손절선인 12,000원 그대로 가져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었던 현금 20%를 기존 종목 가운데 추가 매수하는데 10%씩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는 해드릴게요. 김지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변화를? 예, 그런가요? 일단 뭐 변화는 없고 지난주에 뭐 종목들에 대해서 안 잡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뭐 AS 할 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로잉케이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 살펴보시면 마찬가지 가을대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1차 가을대가 3,000원, 2차 가을대가 2,9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의 비중만 실려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20% 추가해서 40%까지 담아놓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절라인 자체는 2,800원으로 추가 비중 들어가서 1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 같은 경우는 뭐 3%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손절 라인을 혹시나 이탈시키게 되고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다음 달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를 급하게 이어나가다가는 항상적으로 조정이라는 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이라는 놈이 작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상승 폭에 대한 그 다음에 하루 정도의 하락 물량이 받쳐주게 되면 한 번 정도의 하락 물량이 받쳐주게 되면 그 다음날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보실 때는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들 많은데 자, 음봉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잡아 나갔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승폭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음봉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더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베팅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급등을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밑으로 밑꼬리 부분만 받쳐주게 되고 상승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체크할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첫 번째 상승 다음에 나왔던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봉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음봉 거래량이 나온다.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파란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요 거래량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전달 또는 전일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작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00만 주가 나왔으면 오늘 90만 주가 전체 매수 거래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매도 거래량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면 파란색.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수급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요 거래량 자체를 살펴보시면서 전달에 대해서 거래량이 바뀌면서 양봉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부담 없이 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방금 전에 월봉.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로 들고 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월봉 또는 주봉으로 살펴보실 건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굳이 주봉으로 보시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때 잡고 올라갈 때 파는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앤코 아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지만 지난주에 이제 안 빠져서 못 잡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잡겠다. 예, 맞습니다. 일단 주구장창 버티고 있다가 오늘 일단 한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겁을 먹고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갖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놓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속도면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개별주나 테마주나 뭐 이런 종목들을 건들 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횡보 구간 조금 약하다, 뭐 조금 거래량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종목들이 올라간 그런 속도면처럼 뒤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실 때 밑거래 부분 체크하시고 그대로 지난주 매수가 그대로 2,400원으로 약간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1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 이내로 끊어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로엔케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쯤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엔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절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 뭐 다음 달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고 재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베팅 구간으로 삼아놓고 바로 한 가지 가격대에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이 두 종목이 약간 다르다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비중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부터 완성 포트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LG화학. 똑같네 하시는 분들 옆에 좀 봐주실래요? 비중 플러스 10%, 플러스 10%. 부광약품에 그리고 LG화학에 추가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는가 이제는 가격을 좀 보죠. 자, LG화학도 그렇고 부광약품도 그렇고 이제 슬래시 뒤에 다들 시초가의 10% 정도 물량을 더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광약품은 저점도 높아지지만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른 고점 확장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메디포스트는 12만 원대 정도 다시 한번 오면 그때 분위기 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겠고 LG화학은 이렇게 되면 포트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목이 될 텐데요. 지수 관련 허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2.5% 정도 수익 중인데 내일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준 전문가님 포트도 나가고 있는데 역시 종목은 그대로 하지만 비중을 다시 한번 실어보는 전략 그리고 지엔코는 안 잡혔기 때문에 역시 원래 물량만큼 재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로엔케도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40% 정도 채우기 위한 계획을 다시 좀 짜주셨습니다. 자, 언제 얼마에 사는가? 지엔코는 아예 물량 자체를 못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지난주와 2,400원의 매수가를 내셨고요. 로엔케는 3,000원에 지금 물량이 반 정도만 잡혔는데 2,900원에 또 한 번에 20% 매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엔케는 손절가를 터치하면요. 이달 말에 재공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이고요. 지엔코는 손절되면 수급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손절 가격은 한 100원가량 아래쪽입니다. 지엔코는 만약 잡히면 분할 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빠른 종목, 중장기 종목, 개별주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가려 합니다. 한 주간 한 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리죠.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1번이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큰 경우, 2번이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작은 경우, 3번이 내재 가치와 주가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4번이 내재 가치와 주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요.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내드리고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렵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반드시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은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퀴즈를 푸실 텐데 좋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오늘 밤 9시입니다. 전일 멘토님이신데요. 황금연못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나만의 종목 찍기 트레이닝. 예, 이게 종목을 또 찍으시는가 봐요. 이걸 잘 찍어야 되는데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종현 그리고 김지훈 멘토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종현 전문가님은 갈 길이 멋입니다. 오늘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1부에서 좀 힘을 아끼시고 목소리가 좀 작으셨거든요. 2부를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씩 웃으시는데 2부에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 멘토링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이어지거든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